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4년. 침몰의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건 단 2가지입니다. 왜 침몰했나? 왜 구조하지 못했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은 왜 어려운 걸까요?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의 조타 실수, 무리한 증축, 화물 과정, 부실 고박, 보건성 상실. 하지만 왜 침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기구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과거 1기 특조위는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박근혜 정부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강제 해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선, 안종범은 특조위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라고 지시했죠. 그럼 지금은 어디서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선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입니다. 작년 3월 세월호가 인양될 때 생겼죠. 세월호가 안전하게 육지에 올라오도록 감독했고 선체조사도 책임졌습니다. 왜냐하면 침몰 원인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바로 세월호 선체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살펴봐야 뭐가 잘못됐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진입이 어렵고 작업도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명 직리. 그럼 그동안 못 들어갔던 기관실에도 들어갈 수 있죠. 온갖 기계가 얽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수색을 못했다죠. 기관실 컨트롤 박스를 조사하면 배가 침몰됐을 때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선조위는 다음 달 6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후 3개월간은 종합보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2기 특조위가 진상규명 임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황전원, 1기 특조위 방해 세력 중 한 명입니다. 특조위를 청산해야 한다는 백서를 대표로 집필하고 특조위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유가족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사람이 또다시 진상규명 책임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은 아빠 유경근 위원장이 얼마 전에 삭발식을 한 이유입니다. 왜 빨리 구하지 못했을까? 이 내용이 밝혀져야 완전한 진상규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고 당일 책임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세월호를 버리고 혼자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그런데 현장에서 구조를 책임졌던 해경은 어떨까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지만 대피 방송을 하지 않았던 123 정장만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벼운 징계만 받거나 무죄 처리됐죠. 그럼 재난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정부 사람들은?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검찰 수사를 끝내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박근혜의 7시간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7시간을 밝혀야 합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들, 그러니까 청와대의 7시간, 해양수산부의 7시간, 해경의 7시간을 모두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겠죠. 잊지 않겠습니다.